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선택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구는 636곳, 경북은 974곳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은 사전 투표율이 36.93%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투표율 80% 선을 넘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그만큼 민의가 충실하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에 또 북한의 도발까지 경제 그리고 안보 면에서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국가의 안정과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뽑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투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서대구 3.3km 앞둔 성선아들목 부근에 교통량 몰리면서 차량 속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교에서 다부터널 124km 지점까지 차량 이동량 늘고 있는데요. 이동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현풍로 포산고 사거리에서 산성 사거리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통과 시간 20분가량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안심로 각산내거리에서 송정 삼거리 구간도 통과 속도 시속 15km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성북로 성북교 교차로에서 원대오 거리 방향도 차량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북비산로 동인내거리에서 교동내거리도 교통량 꾸준한데요. 교동내거리 통과 후엔 소통 원활하겠습니다. 호곡로 무태내거리에서 산격대교 방향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대선 투표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포항 안동 17도, 대구 김천 18도, 경산 1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는데요. 당분간 낮 기온은 오르지만 아침에는 0도 안팎까지 떨어져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피해 잇따르고 있으니까요. 꺼진 불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3.5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경열 기자 그 현장에 갔었잖아요. 동해안 산불 발생 그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상황 좀 정리해드리겠는데요. 벌써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엿새째입니다. 오늘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동풍을 타고 서남 방향으로 좀 확산이 되면서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를 크게 좀 위협을 했습니다. 네. 어제 새벽부터 군락지 곳곳에서 지금 바람을 타고 불똥이 한 2곳 정도 날아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과 소방청 등으로 편성된 진화대가 이 군락지 방어에 사투를 벌여서 다행히 이제 화마가 덮치는 것은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부터는 내륙권인 그 응봉산 쪽에 불길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강원도 삼척 지역까지 확산할 우려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느 지역으로도 이제 걱정이 되지만 가장 우려되는 곳이 지금 역시 금강송 군락지인데 어제 위기를 맞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그 일정 부분 성과가 나왔다며 이제 전체 12개로 나눈 이제 산불 구역 중에서 금강송 군락 동남쪽 구역은 거의 이제 90% 정도 이제 불길을 잡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울진읍 대흥리 일대는 이제 오늘 오전까지 정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강송 군락 주변에 이 능선에 어제 새벽에 또 이제 그 2곳 정도 붙었었고 오전 10시쯤에도 길이 한 100에서 200m, 폭 100m 가량의 화선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 산림당국이 한때 크게 긴장을 했습니다. 예. 진화되는 금강송 군락지 저지선이 뚫릴 경우에는 이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서남쪽 산림지대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군락지 방어선을 치고 사투를 벌였는데요. 진화되는 군락지 주변과 울진과 봉화를 잇는 36번 국도를 지금 방화선으로 삼아서 이 산불 구역별 심각 정도를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진화의 영향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악지대 등의 일부 산불이 좀 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산불 기세가 지금 강한 곳이 어딘가요? 네, 그
울진이 이제 동해안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 전체 산불 구역으로 놓고 봤을 때 내륙 쪽에 가장 위쪽, 그러니까 이제 울진 삼척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이쪽이 이제 응봉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좀 화세가 아직 세고 아직 충분한 진화가 되지 않아서 제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산림청은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세가 워낙 험해서 이 지상 진화력이 좀 진입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헬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헬기까지 진화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응봉산 일대에 이제 화선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화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삼척시로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최병암 청장은 일단 안정화 단계이긴 하지만 당장 이 산불을 모두 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러니까 주불 진화 개념으로 봤을 때 주불 네. 진화는 상당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진화 작업은 계속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전 6시 45분 그게 해 뜨는 시각부터 해서 지금 헬기 80여 대가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공세적인 진화 활동을 벌였다고 최병암 청장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이제 더욱더 공세적인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게 응봉산 일대를 비롯해 이제 진화하지 못한 산불 구역까지 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응봉산 일대 삼척으로 번지지 않게요. 그리고 그 소나무 군락지를 보호하는데 또 이제 방어선을 치고 최대한 사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완전 진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식 하나 더 들을게요. 네, 오는 5월 23일부터 5일 동안 열릴 예정인 세계 가스 총회와 관련해서 어제 대구시가 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가스 총회가 2달여 앞두고 있는데 이 참여를 예정한 러시아 기업에 대한 이 제재 여부가 이 관심사인데요. 네. 이 대구시가 지난 6일에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이 평화의 빛 캠페인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러시아 공연 초청을 전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가스 총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인데요. 고민이 많겠는데요. 네, 일단 그 주최 측은 전시 상황 속에서 러시아 기업이 불참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에 한국도 이 동참하기로 결정한 만큼 러시아 기업의 행사 참여는 이 한국 정부가 이 결정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 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기업 중에 세계가스총회 전시 계약을 완료한 건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가스프롬과 민간 생산 기업 노바텍 2개인데요. 이게 가스프롬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글로벌 1위 기업이고 네. 또 노바텍은 러시아 내에 2위의 천연가스 생산 기업입니다. 이런 큰 기업들이 이 참여할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긴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세계가스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빨리 좀 정리가 돼야지 그렇습니다. 이 가스총회도 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지금 막판까지 좀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투표는 어떻게 좀 진행하는지 이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20대 대선 후보들 어제까지 사력을 다해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뭐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지금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대선을 앞두고 각각 정치 교체 또 정권 교체를 강조하면서 박원 표몰이에 이제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제주, 부산, 대구, 대전 그리고 청주를 차례로 방문하는 이런 광폭 유세를 펼쳤는데요. 대구 유세에서는 제 고향인데 특별히 더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상 처음 대구 경북 출신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이 경부선을 타면서 이제 지지를 호소했는데 대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서문시장을 찾아서 이 TK가 정권 교체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율 37%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 전북이 최상위권인 반면에 대구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나는데 본 투표율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지난 대선의 최종 투표율이 77%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 투표를 보면
이 전남 지역은 사전 투표가 50%가 넘었습니다. 네. 이 반면에 대구는 30% 초반대를 이 기록을 하면서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여당, 야당 이 서로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사전 투표가 이제는 좀 중요한 투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입이 됐는데 벌써 몇 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미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까지 좀 줄을 서서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투표 마치고 선거 당일인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하자라고 하는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역별로 차이가 난 것도 이 본투표에서는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8시 기준으로 투표율을 보면 이 대구가 본투표율은 또 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거는 뭐 대구가 이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사전 투표율이 낮았다기보다는 이 선거 당일 투표하는 인원이 또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역대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 기준으로 보면 호남 지역이죠. 이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이 이 대구, 경북 지역보다 이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이 호남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투표율도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과 호남 지역의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이전보다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투표율이 더 높을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투표는 오전 6시에 시작이 돼서 지금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확진자와 격리자 그 이후에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6시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 진행되는 20대 대선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가 모두 퇴장한 6시 이후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7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지금 확진자와 격리자 수가 적지 않은데 1시간 반이 충분할까요? 이게 이게 어떨지 오늘 또 전국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 명대를 또 돌파했거든요. 예. 이 사상 최대 정점을 또 찍고 있다 보니까 이 확진자 투표자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이 대거 몰릴 경우 외부에서 장기간 또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혼란이 재현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 선관위가 이 투표소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확진자, 이 격리자의 수를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6시부터지만 만약 비확진자가 이 6시 전에 왔다가 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면 일단 비확진자가 먼저 투표하고 난 다음에 확진자 투표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참고로 확진자들도 투표소에 7시 30분 전에 왔다면 이 7시 30분이 지나더라도 신원 확인을 한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투표까지는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표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개표 시작은 늦어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청 기자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그 일반 유권자들이 이제 모두 투표가 끝난 다음에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7시 30분이 더 넘어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표 시작은 상당히 이제 좀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투표함도 다시 옮겨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은 그 오후 8시 10분쯤부터는 좀 개표가 시작되지 않을까. 가까운 투표소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사전 투표함의 개표 결과가 이제 처음 나오는 시점이 한 오후 9시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당선자 윤곽. 이건 이제 오늘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10일 새벽에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한 2-3시쯤까지도 이제 지켜봐야 될 수도 있다. 네. 박빙일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나오면 지난번 그 사전 투표 부실 관리 문제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겠죠. 네, 이 대선 당락이 근소한 차이로 갈릴 경우에는 사전 투표 부실 관리를 두고 이 부정 선거나 이 불복 시비가 벌어질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또 잇따르면서 이 대선 후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조계에서는 이 선관위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선관위 관계자들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요? 네, 세심하지 않고 무능했는지와 별개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관리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했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쉬울까요? 네, 그 현재까지는 선관위 의사결정 구조상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간의 회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구조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뿐 이 위원회 자체가 상명하복식으로 운영되진 않거든요. 네. 이 기책사유나 의사결정 과정상 선관위원장 개인에게만 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알 수가 없는 그 깜깜이 선거 또 안개 선거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던데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겠어요? 또 하나 더 있긴 하죠. 그 비호감 선거라는 것도 있었는데. 비호감 선거. 예, 일단 저는 투표율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율을 좀 합쳐서 15대 대선에 한 80.7% 이게 높았던 건데 이를 높아서지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진영 후보가 유리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뭐 어떤 통상적인 해석이었는데 짚어볼 부분이 이제 청년층이 지금 예산을 깨고 투표를 많이 하면 이 80.7%까지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고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다 보니까 20대, 20, 30대 이제 젊은 층이 국민의힘 후보나 국민의당을 이제 후보 사퇴를 하긴 했지만 지지하는 좀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유불리를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투표율의 최대 변수가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투표를 못한 유권자의 표가 어느 후보에게 이제 갈 표인지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이 중증 비율이 높은 고령층 또 이제 주로 보수 유권자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오히려 또 사전 투표 때 미리 이제 투표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또 관측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개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당선자 윤곽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 지역 갈등 구조를 깨는 대통령 선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영남 지역에서 후보가 또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구 경북 출신의 후보로는 또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인데 지금 목표치를 30% 잡고 있거든요.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뭐 20%에서 30% 가까운 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득표율이 나오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지지율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출구조사가 저녁 7시 30분 발표가 되는데 이 과거와 다르게 사전투표율이 36.93%를 기록하면서 미디어나 이 여론조사 업계에도 이제는 새로운 선거에 좀 대응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 본투표 출구조사가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전 때문에 투표율이 출구조사 높으니까. 방식도 앞으로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0대 대선 막판까지 대혼전을 보였는데 누가 웃을지 내일 아침에는 또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월 9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지금 지났습니다. 대구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봅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해 11월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면 좀 지난 얘기인데요. 사실 시의회 내용이 시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깜깜이가 많기 때문인데요. 대구시의회는 좀 덜하지만 구의회만 가면 지금 공개되어 있는 회의록이 지난해 12월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공개하더라도 사업 내용 등을 별책으로 해놓고 아예 공개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기초의원들조차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관심 없는 의회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이 최근에 공개돼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회보다 좀 늦었고요. 그래서 좀 뒤늦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대구시 안경산업이 2015년부터 쇠퇴일로에 있는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대구에는 547개의 안경산업 사업체가 있어 전국에서 85%를 차지했고 수출액 또한 약 1억 불로 73%를 차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2019년에는 사업체는 전국 비중이 71%로 수출액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안경산업 예산은 계속 증가해 왔는데요. 2015년 안경산업 관련 예산은 토털 비즈니스 센터 건립 20억 원, 국제 안경전 개최 지원 4억 5천만 원 등 40억 5천만 원이었는데 2022년 예산은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사업 30억 원, 국제 안경전 개최 지원 7억 3천만 원 등 64억 원에 달합니다. 네. 즉 예산은 증가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안경산업은 쇠퇴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예산은 더 많이 지원하는데 산업은 줄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안경산업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중구 양령시 같은 경우에도 양령시 축제 지원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데 양령시 가게들은 다른 업종으로 계속 바뀌고 축소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인 홍인표 의원은 예산의 포커스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미 실효성을 잃어버린 예산이 반복해서 만들어져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덧붙여 위기에는 위기에 맞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그런 노력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 만들어지는 예산에 대해서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대구시의회가 3월 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책지원팀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임명하고 있는데요. 정책지원관이란 지방의회 의원의 자치법규 안건 발의는 물론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한 의정자료 수집과 현안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입니다. 예. 대구시의회는 1월 25일 정책지원관 7명을 임명하였으며 이 중 4명은 각 상임위원회마다 1명씩 배정하고 3명을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으로 배치했습니다. 대구시의회의 정책지원팀이 그럼 다른 지방의회와 다른 점이 있나요? 정책지원관을 임용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회와 달리 대구시에는 기존 일반직 공무원 중 공모 방식을 통해 선발했습니다. 네.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의와 시책 연구과제 발굴 등 의정활동에 있어 질적인 향상과 폭넓은 분야의 의정활동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과연 대구시의회에 이런 선택이 맞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회기에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부 개정 조례안과 대구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안을 의원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관한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안의 경우 충청남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평가하기는 이른데 실패한 정책인지 성공한 정책인지를 알려면 몇 개월 동안 성과를 다른 시도의회와 비교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구만 일반 공무원 위주로 정책 지원팀을 꾸렸다면 분명 평가가 이뤄져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2월 18일 수성구의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차현민 의원이 수성 2, 3가동에 설치한 동성시장 문화거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구정 질의했는데요. 차 의원에 따르면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대구시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6억 2,2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황폐해져가는 전통시장을 리모델링해 거리 정비와 문화 및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네. 현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차 의원은 이렇게 된 이유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이어서 문제가 생겼고 문화거리를 만들고 난 뒤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는데 수성구에서 다시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우려했습니다. 네. 수성구청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했나요?
네, 김대곤 수성구청장은 동성시장 사업에 대해 수성구청이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 사업의 기획과 목표가 김광석 거리를 따라하는 거였다면서 김광석 거리가 기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직접 지원을 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답변했고요. 네. 특히 여기에는 수성시장, 태백시장, 동성시장 세 군데가 공존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쪽은 시장을 현대식으로 개발하자고 하고 한쪽은 전통시장을 살리자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 있는데 동성시장을 맡고 계신 분이 전통시장 재단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결국 사업은 받아왔지만 구청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김 청장은 시장의 전체적인 도움을 받기 힘든 부분, 임대료를 2, 3년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는 작가들이 알아서 하라는 사업 방식, 특히 지역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수성구가 땅을 구입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구청은 참여자로만 들어갔고 최소한 지원에 그쳤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업 실패에 수성구청의 책임이 없다 이런 답변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차 의원은 이 답변을 듣고 나서 시에서 한 사업이라 수성구에는 책임이 없다라는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부실한 사업 계획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드란예술마을 사업을 지켜보겠다고 마무리 발언했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의정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12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겠고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벌어집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